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0일입니다. 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 15일 그리고 1948년 12월 10일 유엔의 인권선언, 그리고 바로 이틀 뒤에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왜냐?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출범했으므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공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국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과 달리 선거를 통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서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이것을 유엔이 인정했다, 공인했다 하는 이 점까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건국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민족사의 정통국가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 정통성, 정체성, 정당성도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와 심장과 영혼을 도려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성공회 서울 대성당에서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2018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이 축사를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오늘 이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극심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이고, 그 북한입니다. 그 북한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되고 있고 2,500만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를 합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좋은 말 많이 하면서 북한의 북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한 셈입니다. 남쪽 대통령이라고 해도 북쪽의 인권 탄압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자국의 영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류 사상 최악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인권 탄압, 북한의 인권 탄압에 비교하면 참 별것 아닌 그 인권 탄압을 과정하고 한국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아니 그 기본을 만들었던 이승만, 박정희, 한미동맹, 국군, 기업인, 과학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아동, 노동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연설문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념과 감정을 가진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연설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쓰지 않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에서 자유란 말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데 오늘은 인권을 이야기를 하니까 자유라는 말을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 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천명했습니다. 여기서 자유가 한번 나옵니다.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도 자유와 평등을 향한 치열한 투쟁의 여정이었습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갖기 위해 평범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망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나라를 세움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평범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만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끈 이승만 이름을 빼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인권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계, 법조계, 시민사회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럼 기업인은 힘을 안 보탰습니까? 기업인의 노력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인권이 유지가 됩니까? 배고픈 인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인 대한성공회 서울 대성당 곳곳에는 영광스러운 투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6.25 남침전쟁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한국전쟁, 코리안 워라고 하니까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사제들과 수녀들의 순교가 이어졌습니다. 성당 안쪽 뜰에 순교자를 위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학살된 사제 수녀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주 드문 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은 상당히 드물고 이 부분은 읽으니까 약간 안도가 되네요. 한국전쟁 당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사제들과 수녀들의 순교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누가 저지른 학살이었느냐를 명백하게 해야 되는 거죠. 성당 안쪽 뜰에 순교자를 위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군사정권의 불법적인 구금과 고문에 항거했던 민주항쟁의 진원지도 이곳이었습니다. 1987년 6월 10일 오후 6시 민주주의를 알리는 종소리가 나지막이 성당을 채웠고 그렇게 시작된 민주항쟁은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군사 독재의 시대를 끝냈습니다. 이 전두환 정권을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독재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독재 정권, 저는 권위주의 정권으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군사 독재라고 그랬는데 군사 독재는 어떤 독재냐 하면은 현역 군인이 계급장 달고 독재를 하는 걸 군사 독재라고 합니다. 전두환 정권은 군사 독재는 아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민간인이 되어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현역 군인이 그때 장관으로도 비서실장으로도 없었습니다. 군사 독재 아닙니다. 군정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군정이. 전두환 정권은 집권 과정에서 12.12 사건 광주사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민주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결정을 몇 가지 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 7년 단임제를 약속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물러가기 전에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민주화의 중요한 몇 걸음을 내딛게 한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군사 독재 너무나 잔인한 표현입니다. 1980년대에 대한 새로운 재조명이 한번 있어야 됩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년 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회복시킨 촛불의 물결도 예외 없이 이곳에서 타올랐습니다. 탄핵 사태를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걸 민주주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 프레지던시의 위기라고는 볼 수 있지만 민주주의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민주주의가 무슨 위기에 처했습니까? 촛불 집회를 누가 탄압을 했습니까? 계엄령이 펴졌습니까? 오직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국민의 힘으로 이 국민 안에 이승만, 박정희,
위대한 기업인들, 과학자들, 군인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힘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까? 지금 그 역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아로새겨졌고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뺐지 않습니까? 인권의 기초를 허문 거 아닙니까? 1948년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헌법과 법률에 인권의 역사가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를 가지며 노동자는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린이와 노동자만 국민입니까? 노동자를 언급하면 기업인도 언급을 해야지. 기업인의 인권은 인정 안 합니까? 기업인은 임원들은 민노총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해도 수사 안 하고 방치합니까? 그럼 노동자는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가 있고 기업인은 불공정하고 불리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까? 최근 많은 국민들이 아동폭력 문제를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사물함 검사에 대해서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형사 피의자에 대한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경찰, 검찰 간접적 영향을 받는 재판소가 하고 있는 이런 인권 유리는 언급 안 합니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집요한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의 첫 문장이 헌신했는데 최선의 헌신을 했는데 사찰이라고 몰아서 다 나간다. 이것이 첫 문장입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주기 사건에 대해서 불법적 일탈이라고 강조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몰아가기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압박 속에서 자살을 했으니까 이게 인권 유린 사건이죠. 대통령의 위헌적 발언에 의한 인권 유린 그 결과로서 60대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했습니다. 인권 문제입니다. 아울러 정부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 사람으로 분류되는 자기 편 그룹에게는 법을 유리하게 적용하고 그 반대편에 선 사람, 즉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반공 자유투사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약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바로 반공 자유투사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겠답니다. 식민 지배와 독재, 전쟁을 겪은 국가 중에 대한민국 정도의 인권 수준을 가진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민주투사들이 이런 인권 수준을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한번 정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민주투사가 누굽니까? 공산주의자와 싸운 적 있습니까? 공산주의자와 싸우지 않은 사람이 민주투사를 사칭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공산당과 싸워야만 이겨야만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당과 싸우지 않고 대한민국과 싸워놓고 민주투사라고 하는 것은 사칭입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일제와 싸우지 않고 독립운동했다고 독립투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북한의 인권 탄압 문제가 나올 줄 알았더니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상호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을 없애야 되고 북한의 아우슈비츠인 강제 수용소를 없애야 하고 아우지 탄광에서 고생하는 불법 억류된 국군 포로를 보내줘야 합니다. 이것 해체 없는 한반도의 평화는 정의 없는 평화, 자유가 없는 평화, 공동묘지의 평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권을 무시할 때 야만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김정은에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김정은을 모든 국민들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의 인권 탄압, 학살, 유례 없는 학살, 인류 역사에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스탈린의 계급 학살, 모택동의 학살과 비견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대학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인권을 무시할 때 야만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하니까 공허하게 들립니다. 공허하게 들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하고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과는 연인 사이 같다고 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런 감정을 가졌다면 이승만, 박정희를 높게 평가할 수가 없고 대한민국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천사와 악마를 다 같이 좋아하기는 어렵죠. 그렇더라도 의미 있는 70주년 세계 인권선언 날 축사에서 동족의 인권 탄압에 침묵했습니다. 동족의 인권 탄압입니다. 민족주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동족의 인권 탄압에 침묵한 사람이 말하는 민족 공조는 무슨 의미입니까?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려고 하면은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인권 탄압자와 공조하면은 같은 인권 탄압자가 되는 게 아닐까요? 감사합니다.